네, 안녕하세요. 이번 13강에서는 후보돈을 도입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교배 실패가 많아서 올해 팔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돈을 좀 많이 확보할 예정인데요. 후보돈 도입부터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 봄 사료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자금 부담이 많으실 상황에서도 후보돈을 과감하게 도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분명 농장이 더 크게 발전하고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울 때지만 필요한 투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체말로 과부 땡빚을 얻어서라도 후보돈을 드리란 옛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옛날 과부는 돈 벌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빚을 얻어서라도 하라는 건 바로 목숨 걸고 하라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후보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돈 도입 계획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돈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건 돼지 키울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표에는 후보돈을 도입하고 교배할 때까지 필요한 관리 절차들이 빼곡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돈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 4개월 이전에 후보돈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후보돈을 도입하고 나서는 외모심사, 격리순치, 기록관리, 백신, 웅돈 접촉과 발정 유도, 사료관리, 교배전 관리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실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후보돈은 도입할 때부터 절반은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장의 성패가 어떤 후보돈을 들여오느냐와 100일간의 육성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후보돈을 들여와서 호흡기 주사 치료를 해야 한다면 이미 떡잎부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좋은 열매를 맺기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좌측 사진은 비육사 출하대에 후보돈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측 사진은 기존의 돼지들이 다니던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것은 후보돈이 들어오자마자 농장의 기존 질병에 노출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고 면역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농장주는 후보돈을 들여왔는데 종돈장에서 PED가 옮겨왔느니 회장염이 들어왔느니 하면서 문제를 삼겠지만 저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면역 항체가 없는 후보돈이 농장에 들어와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히 챙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존 동군들이 다니던 길을 피해서 별도의 오염되지 않은 경로를 후보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시설이 아주 훌륭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고 또 격리 후보돈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후보돈사에 10마리 키우는데 환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10마리 키우자고 환기에 굳이 돈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50마리는 들어가야 환기도 하는 것이지 30마리도 안 되는 후보돈사에 특별히 환기 안 해도 숨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후보돈 관리를 위해서 필히 이렇게 허름해 보이더라도 본 농장과 최대한 이격을 시킨 격리 후보돈사를 갖추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보돈의 도입은 대략 150일령 100kg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수한 종돈을 분양받는다면 좋겠지만 농가는 도입 직후에 외모 심사를 하고 호흡기 유무를 관찰해서 문제가 되면 클레임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두고두고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또 두고두고 애를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해져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격리 순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다양한 사용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돈이 건강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 있다면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후보돈에 호흡기 질병이 있다면 이미 그 후보돈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농장 내 기존 돼지들에게 전염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때깔도 윤기가 나고 눈도 초롱초롱 깨끗하고 체형도 반듯한 건강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돈의 연산성을 위해서 지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목을 시키고 톱밥을 깔아주는 것도 바로 지제 건강을 위한 목적이 크고요. 순산을 하는데도 지제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다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다리입니다. 발톱이 뾰족해서 좁고 발목이 가는 경우
또는 앞다리가 X자나 O자 형태로 굽은 경우, 뒷다리가 좌우로 벌어진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필히 제외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리가 좌우로 벌어져서 관절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모던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 도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도 건강하려면 많이 걸어야 하고 또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보험료도 깎아준다고 하죠. 발은 신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또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람의 건강은 발과 다리에서 시작되고 아주 기초에 해당됩니다. 농장의 모던들은 어떠합니까? 한번 시집을 오게 되면 주구장창 스톨에 누워서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새끼를 한 배 가득 담은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하지만 모던의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번식돈의 사료 섭취량과 새끼를 기르는 능력은 곧 다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좌측 빨간 박스의 그림은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이고 또 그 아래 사진은 톱밥 바닥이긴 한데 지나치게 밀사라서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밀사가 되는 후보도는 그야말로 최악이고 그런 농장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파란 박스의 경우엔 충분히 뛰어놀 수 있고 번식 성적이나 비육 성적 모두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후보돈의 지제는 초산 성적을 높여주고 이산차 문제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PSI 30에 도전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후보돈사의 바닥이 톱밥이 아닌 미끄러운 콘솔라 형태일 경우에 지제가 약해지기 쉽고 상처도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돈을 제대로 키워주려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바닥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농장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용하시면서 순치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잘 적응이 되었다면 분변이나 태반급여, 육성사에 매달아 두었던 로프를 후보돈사에 옮겨놓거나 유축된 자존을 합사시키는 순서로 노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보돈은 좌측처럼 합사를 시키고 하나의 급이기로 자유급이하게 되면 힘센 개체는 너무 많이 먹고 약한 개체는 제대로 발육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스톨 개념의 개체별 사료 섭취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군사 개념의 모던 사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보돈 역시 군사를 하면서 개체별로 사료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관리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비싼 비용을 들여서 완전한 프리스톨이나 군사관리 급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는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반스톨 개념에서 간단히 제작해주고 모던 사료 급이기를 약간 개조한 형태의 자동급이 시설만 갖춰도 매우 훌륭한 군사급이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성공적인 후보돈 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강의에 담아 봤는데요. 여름철 교배를 위한 후보돈 도입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